네, 내일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고 또 집단 면역 전망은 어떤지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를 모시고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100일, 백신 접종 100일. 지금까지 백신 접종 상황을 쭉 지켜보시면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었죠. 그래도 다행인 게 6월 달 들어서면서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에 대한 예약이 시작되고 또한 이 자녀 백신 접종들이 수축 이제 또 접종이 되면 젊은 층들 또 얀센 백신의 예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좀 호의적으로 바뀌게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인센티브에 대한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의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때문에 그나마 지금 백신 접종률, 예약률 다 올라가고 있는 게 상당히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 뭐 다들 좀 전에 보신 대로 우려도 많았고 물론 정치적인 공세도 있었습니다만은 혈전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 혈전하니까 괜히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고서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 이후에 어디서부터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이제 예방 접종 자체가 순조롭게 계속 이어졌던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접종 연령이 확대되면서 60에서 74세 어르신들이 이제 5월 27일부터 접종을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잘하고 큰 문제 없이 접종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동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로 하여금 일단 예방 접종을 맞아도 큰 문제 없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의 인센티브들이 일단 구체적으로 특히 5월 26일에 발표되면서 27일부터 접종하는 그런 어르신들한테 접종 동기를 좀 많이 부여했던 측면들도 있어서 이번에 특히 이제 60에서 74세 어르신들 접종과 관련돼 있어서 정부가 좀 계획을 잘 세우고 제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걱정했던 거는 일단 어떤 백신을 정부가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 백신에 대해서는 자꾸 공격이 가해지고 해서 뭐 정치적인 의도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뭐 걱정이 되니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그게 아스트라제네카였단 말이죠. 아스트라제네카도 근데 예약률이 80%를 넘어서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이렇게 사람들이 다시 보기 시작한 거는 어디서 또 반전이 있었을까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의 그런 예방접종 효과 데이터라는 안전성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요. 또 외국에서의 효과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서는 혈전증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나왔고 또 효과 부분들이 거의 공이 뭐 영국이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미 예방접종을 많이 한 국가도 그렇고 국내에서의 결과도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든 예방접종 효과가 80%를 넘더라라는 이런 이제 자료가 공개된 부분들도 신뢰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최근 들어서 나온 데이터 중에서 특히 어르신들이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했을 때 한 명도 사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들 자체 그러니까 예방 효과로 인해서 코로나로 사망한 분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도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백신이 있으니까 혹시 먼저 맞고 싶은 사람은 신청하셔도 됩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빨리 어떻게든 맞아가지고 생활이나 또는 회사에서 일하는 것을 좀 빨리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니까 뭐 여기저기 찾아보게 되는데 상당히 주요했던 겁니까? 그것도 역시? 특히 이제 자녀 백신과 관련돼 있어서는 일단은 이제 폐기되는 물량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정말 강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연령 제한 없이 풀어놓게 되니까 특히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접종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접종을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때가 많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동료들이 접종하는 걸 보면서 이제 부럽기도 하고 또 접종했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접종을 잘 안전하게 했다는 것들을 또 보게 되니까 이런 젊은 층에서의 예방접종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를 냈던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도 상당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한 뭐 예비 물량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얀센 백신이 갖고 있는 장점이나 어떤 편의성 이것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1회 접종이라는 장점, 그리고 특히 인센티브가 발표가 됐는데 접종 1차 접종만 했을 때 인센티브보다 2회 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훨씬 더 좋았거든요. 특히 5인 이상 모임이라면 백신 접종자들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고 이런 분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회식을 못 한다든지 친구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못 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을 많이 느꼈는데 얀센 백신 한 번 접종하고 2주가 지나버리면 바로 이런 이제 그 인센티브를 바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특히 30대 남성들 특히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의 만남이 중요했던 그런 30대 예비군 그리고 민방위에 해당되는 분들의 예약이 그래서 좀
확실히 높고 빨리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일단 받아서 예약을 받았는데 남는 분이 생기면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일단은 이제 그 부분도 자녀 백신으로 해서 이제 처리가 되는데 일단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으로 우선 돌리겠다고 했고요. 또 예. 완전히 이제 접종 정말 폐기가 예정돼 있는 접종분에 관해서만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서 하는 부분만 연령 제한 없이 접종을 하기로 좀 한 부분이고요. 예. 일단 10만 명분 아직 이제 남아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혹시나 여분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의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차 접종까지 하기가 힘든 지역들, 그러니까 도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해군 함정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2차 접종하러 또 다시 돌아올 수 그렇죠. 없으니까 예. 그런 분들 대상 접종으로 활용될 거라고 오늘 이제 정경청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1차 하고 또 뭐 한 몇 주 기다렸다 또 2차 하고 이러기에는 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배 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힘드시니까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1차 접종, 2차 접종에 그 백신이 서로 뭐 바꿔서 아무거나 해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교차 접종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1차 접종이 이걸 맞았으니까 2차도 반드시 그걸 또 맞아야 되니까 어떤 백신은 모자라게 되고 어떤 백신은 남게 되고 뭐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거든요. 예,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이제 수량을 2차 접종까지 맞을 수 있게끔 수량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만약이라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교차 접종과 관련돼 있는 대규모 연구가 영국에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내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후에 화이자에 대한 연구도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임상 데이터들이 쌓이게 된다 그러면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네. 교차 접종을 허락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혹시 나는 무서워서 안 맞겠다든가 나는 뭐 여기저기 떠도는 소문이 아무래도 신경 써서 안 맞겠다라고 하시는 30%의 응답자 중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 좀 마음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맞으신 분들도 확실하게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최대한 좀 마스크도 쓰시고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